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신가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 수급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엔 젊어서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 노령연금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도 지급하는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 기준과는 좀 다른데요. 어떤 장애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언니, 김사부에게 물어봐 채널에서는 언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 정도를 1급에서 4급까지 규정한 후 이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엔 당연히 조건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오늘은 암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심사를 평가하는 기준일까지 암이 낫지 않았거나 암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보통 처음 의사에게 진료받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환자 상태를 보고 심사를 거쳐 연금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말기 암이라면 조기 수급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초진일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최초 의사에게 진료받은 날을 말하는데요. 이는 병원에서 떼는 서류로 초진기록지라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그날이 바로 초진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증상에 대한 중등도와 환자의 일반 상태를 고려해서 장애 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로 나뉘는데요. 1급은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환자가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일 때고요. 2급은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등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3급은 암 재발 전이로 항암 치료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나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이면서 걷기 등 일상적인 동작은 가능하지만 주변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정도입니다. 연금 액수는 장애 등급과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제에 따른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16만 2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장애 1급 기준으로는 약 46만원 정도고요. 2급은 37만원, 3급은 28만원 수준의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급에 해당된다면 일시금으로 지불이 되는데요. 일시금 지급 금액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nps.or.kr로 접속하셔서 문의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청구 방법이나 구비 서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외에도 여러 가지 장애 유형들이 있는데요. 눈의 장애, 사지절단 장애, 척추의 장애, 신경계통의 장애 등 다양한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만 생각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체 장애가 있을 경우에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다는 분이나 상품에 대한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 저랑 카톡 연결도 바로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연락처, 직업, 연령 등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이야기,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쉬운 이야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